이번 절에서는 웹 스크래핑 개념과 웹 스크래핑의 과정과 활용,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스크래핑은 웹상에서 원하는 데이터나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웹에 공개된 정보는 대부분 HTML 문서로 되어 있고요. 웹사이트의 구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공해야 필요한 정보만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웹 크롤링이라는 것은 웹 크롤러와 웹 스파이더 등의 자동화 봇을 통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여러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돌며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웹 크롤링은 주로 웹사이트를 체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연결된 URL을 수집하고 인덱싱, 즉 키워드를 통해 URL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을 한 후에 저장한 일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웹 스크래핑은 저장된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일들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 스크래핑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집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 웹사이트를 찾고 웹사이트 구조를 분석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하고 웹 페이지에 HTML 소스를 가져온 후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고요. 추출한 데이터를 적절히 처리한 후에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해서 즉 파일로 저장한다거나 SNS에 공유한다거나 시각화 등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웹 스크래핑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웹사이트마다 robot.txt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웹사이트 이용 규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접근을 허용하는 경로와 접근 주기, 제한 시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제약사항들을 명시를 해놓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웹 스크래핑을 할 웹사이트에 가서 여기서처럼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메인 그 URL을 치시고 그 뒤에 슬래시 하시고 robot.txt 파일이라고 치시면 웹사이트에 대한 제약사항들이 나와 있는 이 robot.txt 파일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 스크래핑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주의할 사항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웹 스크래핑에 편리한 사이트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좀 간단하고 데이터들을 얻기 위한 어떤 패턴, 규칙들이 있는지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선택해서 웹 스크래핑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정 웹사이트 너무 빈번히 접근하게 되면 강제로 차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요. 웹사이트는 언제든지 예고 없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스크래핑이 잘 되던 것이 어느 순간 또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그 웹 스크래핑 하는 코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웹 스크래핑을 위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웹브라우저 웹사이트 간에 이루어지는 요청과 응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웹브라우저가 원하는 정보를 HTTP라는 프로토콜로 인터넷을 통해 웹사이트에 달리 말해서 웹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웹사이트는 해당 HTML 문서를 HTTP 프로토콜로 인터넷을 통해서 웹브라우저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응답을 받은 이 웹브라우저는 HTML 파일을 해석해서 사람이 보기 좋은 형태로 변환을 해서 화면에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HTTP 프로토콜의 요청과 응답 메시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 메시지를 보시면 요청 라인, 요청 헤더, 공백 문자가 들어가고 요청 메시지로 구성이 되고요. HTTP 프로토콜의 응답 메시지는 상태 라인, 그리고 응답 헤더, 공백 라인 들어가고 응답 메시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HTTP 요청을 위한 메소드가 있는데요. get, post, put, delete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래의 그 그림은 get 메소드랑 post 메소드 예시를 나타냅니다. 먼저 post 먼저 보시면 앞쪽에 메소드가 들어가고 경로가 들어가고 HTTP 버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요청 라인이 되고요. 헤더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요청이 전송되는 서버의 도메인 이름과 포트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네트워크 연결 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계속 연결해 두라는 의미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컨텐츠 타입은 요청 본문에 미디어 유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이슨 형태의 미디어 유형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요청 본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슨 형식으로 인코딩된 데이터가 이렇게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get 메소드를 보시면 get 메소드, 경로, HTTP 버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요청 라인이 되고 요청 헤더 정보가 되고요. 다음에 공백 라인이 있고 요청 본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get 메소드는 보시면 요청 헤더에 보시면 호스터는 요청이 전송되는 서버의 도메인 이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모질라 4.0에 사용된다는 거고요. accept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수신 가능한 미디어 유형을 나타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경우 별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모든 유형의 미디어를 다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get 메소드의 경우 요청에 필요한 매개 변수나 파라미터 등을 이제 요청 본문에 담지 않고 URL 뒤에 보시면 여기 물음표가 있는데요. 이 물음표로 연결해 보내기 때문에 본문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 다음에 오는 여기 쿼리 문자열 오는 것은 쿼리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키 값 형태로 구성되고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넘길 때는 %, 표시 있잖아요. 그걸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HTTP 요청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요청에 대해서 이제 웹서버, 즉 웹사이트에서 응답을 보내게 되는데 응답 메시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정상적인 응답에 대한 건데요. 보시면 맨 앞쪽에 HTTP 버전이 나오고요. 프로토콜 버전이죠. 다음에 응답 코드 200이면 성공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답 메시지 OK가 들어왔고 여기 응답 라인이고요. 응답 헤더 부분이 있고 여기 데이트라는 것은 응답이 생성된 날짜와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캐시 컨트롤은 캐시 제어 지시문이고요. 그리고 컨텐츠 타입은 응답하는 이 본문에 미디어 유형과 문자 인코딩을 나타내는 거죠. HTML이고 문자 인코딩은 EUC-KR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응답 본문에 보시면 HDL 문서 또는 HDL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HTML 이 엘리먼트 요소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크게 헤더 요소와 바디 요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앞서 보신 HTML 문서 소스 코드 형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소스 코드의 첫 줄에는 항상 이렇게 느낌표랑 다큐멘트 타입 HTML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HTML 문서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꺽쇠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을 우리가 태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 꺽쇠가 있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을 태그라고 하고요. 이 태그에 따라서 HTML 파일의 문서가 결정되고, 웹브라우저가 요거를 해석을 해서 이제 요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태그 중에서 여기 시작하는 태그고요. 여기 슬래시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여기 시작, 여기 끝 태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그 안에 시작 태그죠. 얘가 이제 시작 태그가 될 텐데, 시작 태그 안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걸 속성이라고 합니다. 어트리뷰트라고 하고요. 이걸 속성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시작 태그와 끝 태그,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내용 전체를 태그의 요소,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요소의 내부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태그를 포함하는 다른 요소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대략 HTML 문서의 구조, 소스 코드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의 문서, 소스 코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 다음과 같은 웹페이지가 열려 있다고 가정하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쭉 메뉴를 보시면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과 같이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 문서, HTML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서 보셨던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브라우저의 이제 요소 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웹페이지의 요소들을, 엘리먼트들을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웹브라우저에서 요소 검사를 원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요. 똑같습니다. 내가 이 웹브라우저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에 그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면 메뉴 중에 검사라는 게 뜹니다. 요소 검사하는 건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여기 엘리먼트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여기 네이버 이쪽에 관심 있었다 라고 마우스를 가져서 오른쪽 클릭을 했다고 하면 요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요 해당하는 엘리먼트, 요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소 검사를 하는 이유는 복잡한 웹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HTML 요소를 쉽게 찾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게 이제 웹페이지의 소스를 실제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예제입니다. 왼쪽 그림이 크롬 브라우저에 실습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웹페이지를 띄우고 소스 코드와 요소 검사를 수행한 결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주피터 랩에서 아까 설치를 했죠. 주피터 랩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는 이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데이터나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HTML로 되어 있는 문서 또는 소스 코드에서 그 데이터를 또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게 Beautiful Soup라는 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쓸 거고요. 이 Beautiful Soup는 HTML뿐만 아니라 XML 같은 문서들의 구문을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나 정보를 파싱,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직접 요 코드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select라든가 get text 이런 메소드들은 구글링을 통해서 쉽게 데이터들을 관련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구글링에서 여러 가지를 좀 참고해서 이 코드를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